창작자들의 다양한 콘텐츠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뒷광고 논란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검색 사용자들을 속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여러 좋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체로부터 물품 서비스, 기타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모든 글에 명확하게 표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내용 중 대가성 표기 시 주의사항. 대가성 표기를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 표기로 속이지 않습니다. 일부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A씨, 이 글은 업체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았습니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가 필요합니다. 일부 문서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가를 받은 전체 문서에 일괄 표기를 추가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대가성이 명확한 일부 문서에만 표기를 하고 대가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표기를 생략하고 있는데요. 모든 문서에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시, 원고료를 받은 경우 표기함 O, 그러나 식당 쿠폰을 제공받은 경우 표기함 X, 이 경우에도 표기가 필요합니다. 업체가 전달한 원고를 올리지 않습니다. 본인의 경험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업체에서 일괄 전달한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활동은 지양 부탁드립니다. 예시, 특정 업체의 경우 모두 유사한 이미지와 품평이 올라옴. 이 행위들이 포함된 문서나 출처는 신고, 모니터링, 알고리즘 등에 의해 통검해서 미노출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체험한 다른 진성 글조차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홍보성 문서도 금전 등의 대가성 여부를 표시하는 등보다 명확하게 작성한다면 인터넷 환경과 마케팅 시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업체 원고를 올렸지만 지금은 삭제했어요. 검색 노출에 영향이 있나요? 많은 창작자들이 업체로부터 검색 노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 안내받은 후 전달받은 원고를 직접 체험한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계속 진화하는 검색 알고리즘에 의해 결국 해당 출처가 제재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원고 등록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 삭제를 진행하더라도 관련 노출 영향도는 실행에 의해 일정 기간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 원고는 처음부터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C랭크가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를 블로그, 카페, 글 등록한 것을 카테고리 전체의 글들을 다 삭제를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이 C랭크에 의해서 과거에 올렸던 광고 글들이 코드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 사람은 광고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던 사람이다. 광고 대행을 할 때 업체로부터 받은 원고, 이미지, 영상 그대로 사용해서 올렸던 블로그다. 또 카페직이다. 이렇게 C랭크가 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테스트를 제가 해봤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글들 삭제하고 또 블로그를 폐쇄하고 다시 또 블로그를 만들고 이걸 몇 번 반복해 봤어요. 네이버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 아예 새로 만드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리고 또 저나 또 저희 파트너들이 파악한 바로는 결국 C랭크가 전화번호망을 데이터로 기억을 한다. 이거 아니고요. 아예 주민등록 번호를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미 광고 대행업자들은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등록 번호로서. 그래서 이건 권장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완전히 완전 초보 네이버에 회원가입한 이력이 전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네이버의 아이디, 현재까지도 3개만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한 후에 블로그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현재는 없죠. 지난번 모임에서 질문하셨던 분, 블로그를 임대해 줬는데 그야말로 광고 도배만 돼가지고 블로그 검색이 거의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그 블로그 임대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임대입니다. 블로그를 전체를 임대를 하지 마시고 블로그의 메뉴 카테고리 중에 하나, 내가 그 블로그에 글들을 많이 올려놔서 그게 너무 아깝다 해서 이 블로그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으신데, 그중 나도 글 쓰는 사람으로서 그걸 이해하죠. 내 글을 날려버리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블로그를 살리면서도 블로그로 수익을 좀 올려볼까? 임대 수익을 좀 올려볼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통임대를 하지 마시고, 통임대로 하다 보면은 내 블로그의 아이디가 결국에는 네이버 알고리즘에서 C랭크에서 볼 때는 이거는 문제 있는 블로그다. 이거는 광고를 도배하고 있구나. 그러니 이 광고 글이 아닌 일상적인 참 재미있는 그런 글들조차도 이 알고리즘은 같이 의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블로그를 갖다가 이건 광고 블로그가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연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지금 오늘 봤던 주요 내용은 광고를 만약에 했다면 광고하고 있다는 글이다라는 것을 공지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라도 또 이미지상으로도 보이게끔 공지를 하는 것이죠. 하얀 글씨, 우리 시청자들한테는 보이지 않게끔 하얀 글씨로 감추는 것도 알고리즘이나 C랭크에서는 다 파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블로그는 하얀 글씨로 어떤 특정한 글들을 감출 줄 아는 놈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예 하얀색으로 우리가 글자를 감추는 일은 안 해야 되겠습니다. 아예 이미지에도 어느 부분에 유료 광고입니다 라든가 유료 광고일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좀 애매하죠. 그리고 또 보이게 텍스트로 광고, 이건 광고다, 유료 광고다, 작은 글씨로라도 항상 타이핑을 해버리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광고 대행이다,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폐쇄가 되지 않을 정도의 우리가 수익을 올리긴 올려야 되잖아요. 블로그 통임대는 하지 말고, 통임대는 절대로 하지 말고 메뉴 하나 정도, 아니면 메뉴 2개 정도, 카테고리 하나를 만들어서 하위 메뉴로 광고 대행을 하는 그런 방법은 이미 선수들은 사용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대응해 나가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모임에 가서도 저도 기대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
선후배님들한테 그거를 제가 또 물어보면서 또 공부를 하고 싶은 내용들 저도 준비해 가겠습니다. 또 다음 모임에서 보겠습니다.